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경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자기용관리사 원가관리 얘기를 강의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자기용관리사 시험에 조속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가관리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서 지금은 뭐 교재 없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분필만 가지고도 강의를 할 수준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OT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까 해요. 자, 재경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사항이 뭐냐. 자, 첫째,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관리액의 특징. 자, 둘째는 원가관리액이란 무엇인가, 즉 과목 소개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관리액의 특징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 특징의 첫 번째는 낯설다는 거예요. 즉 처음 접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재경관리사 전 자격증 시험에 회계관리 1급이라는 게 있죠. 회계관리 1급에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이 뭔가요?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외에 추가로 원가관리회계가 더 들어가죠. 즉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회계관리 1급에서 한 번 배우셨어요. 그리고 재경관리사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시는데 반해 원가관리회계는 처음 배우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용어와 개념이 굉장히 낯설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의 두 번째는 재무회계, 세무회계와 달리 원가관리회계는 계산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오히려 서술형 문제보다는 계산형 문제가 더 많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가관리회계 과목 자체가 주로 계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형 문제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계산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념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해된 개념을 어떤 식으로 계산형 문제에 적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재경관리사 시험에서의 원가관리의 특징 두 가지를 언급드렸어요. 자,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낯설다. 네, 낯설기 때문에 용어와 개념이 좀 생소하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은 계산형 문제 출제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경관리사 시험이 세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자, 각 문제당 40문항씩에서 세 과목이니까 120문항을 150분 만에 시험을 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약 1.2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술형 문제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빨리빨리 풀고 계산형 문제는 좀 패스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는 계산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패스하다 보면 결국은 꽈락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가관리회계를 강의 해설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OT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던 재경관리사에서 원가관리회계 특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OT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인데, 자,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언급하고자 했던 거. 자,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주구장창 처음부터까지 나무만 심으면 그 과목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죠. 먼저 숲을 그려라. 숲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라.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아니, 나무도 모르는데 또 숲이 잘 그려지지 않겠죠.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무만 그릴 줄 안다라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전체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숲에서 나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내용보다도 전체 흐름, 전체 개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또 제가 공부하는 방식, 전체 숲을 항상 그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전체 숲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회독수가 짧더라도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와 그 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원가 관리 해결한 게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자, 우리 교재 목차와 연관지어서 자, 전체 숲을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체 숲이 이해가 안 되겠죠. 용어도 다 낯설고 모든 부분들이 다 낯설겠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재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 OT 시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전체 숲을 그리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쪽을 좀 봐보실까요? 적용관리사에서 원가관리회계. 자,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공식 시험 과목 명칭이 원가관리회계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가회계는 뭘 배우는 회계냐면 제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조기업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죠? 자, 이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이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뭐냐? 관리회계는 자, 여기에서 계산된 이 제품의 원가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는 회계죠. 자,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계획도 세우고 통제 활동도 할 거고 의사결정도 하겠고 또 기업이 수립한 전략을 잘 달성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러한 일련의 경영 활동에 경영자의 경영 활동에 자, 제품 원가 계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 교과서 목차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숲을 그리고자 제가 만들어둔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하고 그 다음 내용, 요게 전체 숲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숲을 머릿속에 개간해서 띄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각각의 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언급했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원가회계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관리회계를 설명할 거예요. 한꺼번에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따로따로 좀 쪼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먼저 원가회계는 자, 먼저 이까지만 생각합시다. 요 아래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가회계 오른쪽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회계는 목적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다. 자, 그러면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제품 원가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원가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크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원가 계산 방법들, 바로 이걸 우리가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원가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먼저 전통적 원가 계산에 대해서 배우고,
다 배운 다음에 비로소 활동기준 원가계산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까요? 자, 그러면 전통적 원가계산이건 활동기준 원가계산이건 자, 이 각각의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가계산 방법들이 서로 연결, 즉 서로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원가계산에서 무슨 원가계산 방법, 활동기준 원가계산에서 무슨 원가계산 방법, 이렇게 서로 짝지을 수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짝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없다고 보시기 바래요. 활동기준 원가계산이 없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전통적 원가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원가계산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형태가 뭐 예를 들어서 소량 주문 생산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대량 연속 생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 생산 형태에 따라서 자, 크게 개별 원가 계산 방법과 종합 원가 계산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즉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종합에서 원가를 계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 이것들을 우리가 2장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목차를 잠깐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목차. 여기 교재 앞쪽에 목차 나와 있죠? 자, 목차하고 연결 지어 보시면 먼저 1장에서는 원가 관리에게 공부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또 기본 용어들을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자,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전통적 원가 계산에 따른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을 배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자, 어떻게 측정할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하나는 1년 다 경과하고, 즉 사후적으로 자,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자,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실제 원가로 측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 계산이 매우 지연되겠죠. 너무 늦어지겠죠. 자,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 사전에 미리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원가 계산. 자, 정상원가로 측정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표준원가 계산. 표준원가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여부에 따라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자, 실제 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따로 배우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2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을 공부할 때 당연히 암묵적으로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을 배웠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실제 원가 계산이 아닌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측정 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2020년 자, 이후에 이제 이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처음으로 재경관리사 원가 관리에게 자, 도입이 됐습니다. 2019년까지는 이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계산 방법 구분. 자, 제품의 원가를 어떤 원가로 구성할래? 자, 제품의 원가를 뭐 제조와 관련된 모든 원가를 전부 그냥 제품의 원가라고 볼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볼래? 이런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떤 원가로 할 거냐에 따라서 자,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는 전부 원가 계산, 그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4장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4장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전부 원가 계산은 이미 배웠어요. 즉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무런 말 없이 아직 이 개념이 안 나왔으니까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계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4장에서
자,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전부 원가 계산이 아닌 다른 원가 계산 방법들을 설명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를 계산할 거냐 이걸 배우시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제품 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원가로 할 거냐? 정상 원가로 할 거냐? 표준 원가로 할 거냐?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제조 활동과 관련된 모든 원가 전부를 제품 원가라고 볼 거냐? 일부만 볼 거냐?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고, 자, 이들 원가 계산 구분은 따로따로 배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계된다는 거죠. 관련된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한 개별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또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합쳐져서 존재한다는 거죠. 합쳐져서 따로따로 배우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제 새로운 원가 계산 방법,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개념을 배우시게 됩니다. 물론 활동 기준 원가 계산도 전부 다 연계되지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가볍게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연계해서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배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 얘기를 다 마무리했죠. 여기까지 배웠으면 제품의 원가 계산의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예전부터 있었냐? 최근에 등장했냐? 2가지. 생산 형태에 따라서 2가지. 그리고 측정 방법에 따라서 3가지. 그리고 구성 방법에 따라서 3가지. 자, 이렇게 곱하면 36가지죠. 즉 따로따로 이렇게 5장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총 36가지 방법을 배우시게 된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공부할 때는 이 결합 관계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회계관리 2급, 1급, 그 다음에 재경관리사가 있죠. 그래서 재경관리사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어려운 시험이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있는데, 재경관리사 시험까지는 이것들의 서로 이렇게 결합 관계까지는 안 다루고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배우시고 시험 문제도 따로따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쪽으로 가면은 이것들이 결합되는 모습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공부 범위가 심화되겠죠. 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회계를 배울 거고, 원가회계 약 공부 범위의 양이 50% 정도 될 것 같아요. 50% 좀 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 비중도 약 50%, 양도 약 5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회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에 활용하는 관리회계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가회계 아래에 원가 추정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란 말이 등장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똑같은 게 나오죠. 원래 이렇게 그냥 한 컷으로 배워야지 더 바람직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제 관리회계는 원가 정보를 내부에 활용하는 회계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 원가 계산하는, 자, 원가 계산 부서장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관리회계는 누구 관점이냐? 경영자 관점이다.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이런 경영자 관리자 관점이다. 그래서 경영자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경영자 관점에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하고자 하겠습니까? 경영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자, 크게는 두 가지죠. 즉, 경영자는 수시로 계획 세우고 실행에 옮긴 다음에 어떤 통제 활동을 수행할 거예요. 자, 통제란 것은 내가 수립한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됐는가를 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즉 계획과 통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 계획 세우고 공부 계획만큼 잘 달성했는지 뭐 통제 활동을 수행하죠? 마찬가지예요. 계획과 통제.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결정 수시로 하죠. 뭐 오늘 오후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지? 아니면 어떤 과목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전략 과목으로 삼을 건지 의사결정하죠. 마찬가지예요. 경영자도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이게 일단 경영자의 화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관리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통적 관리액이다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즉 예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던 관리액의 중요 테마다.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이외에 원가를 절감한다든가 또는 원가 계산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원가를 잘 관리한다든가 그런 사고가 등장하게 됐어요. 바로 최신관리회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신관리회계는 전략과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연계하여 원가 절감, 품질에 대한 관리, 또 시간에 대한 단축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통적 관리회계, 그다음에 비교해서 최신 관리회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볼까요? 계획을 세운다. 과거에 대한 계획 세우는 거 없죠? 이미 지나버렸죠? 끝났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의사결정한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물론 통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초 수립한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획과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과거에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가 정보죠. 과거 원가란 말이죠. 과거 원가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 예상, 다른 말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자, 이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곧바로 관리회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원가 추정이라는 탑이 끼어 있다는 거죠. 원가를 추정해서 이 추정된 원가를 가지고 관리회계에서 활용하자는 거죠. 자, 2019년까지는 원가 추정 토픽이 없었어요. 우리 교재. 근데 2020년 교재부터 자, 이것도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 추정. 그래서 원가를 먼저 추정하는 걸 6장 제일 첫 번째 배웁니다. 뭐 이제 추정한 다음에 자, 이제 계획과 통제부터 배워요. 6장에서는 계획과 통제, 7장에서는 의사결정, 8장에서는 최신 관리회계를 배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관을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원가 관리회계 개관이에요. 그리고 이 재경관리사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게 기술이 됐어요. 똑같게. 자, 어쨌든 봅시다. 계획과 통제 보면 계획과 통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세 가지 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자, plan, do, see 이렇게 축약할 수 있어요. plan, do, see. 계획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see 평가한다는 거죠. 성과 평가한다는 거죠. 당초 계획과 실제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plan, do, see 계획과 통제. 자, plan 두 가지 배웁니다.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자, CVP 분석과 그다음에 예산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가도 예산을 세우고 기업도 예산을 세우고 우리 가정도 예산을 세우고 여러분도 예산을 세우죠. 그래서 예산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행위죠. 그래서 CVP 분석과 예산이라는 걸 토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순차적으로 원가 추정,
그다음에 CVP 분석, 예상. CVP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될 거예요. 이런 건 나무예요. 6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자, 6장의 목차를 보시면 알까요? 자, 목차를 보시면 1번 원가 추정, 2번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3번 예상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2 실행에 옮긴다. 이건 특별한 이론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 평가, C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배워요. 하나는 책임 회계 제도와 성과 평가라는 거 배우고, 여기서는 주로 이론적인 걸 배웁니다. 성과 평가의 이론적인 걸 배우고, 그다음에 분권화와 성과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성과 평가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쭉 계획과 통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으로 넘어가서, 자, 의사결정은 크게 의사결정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 효과가 발생하는, 즉 효과가 끝나는 시간이 1년 이하일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죠. 자, 의사결정의 효과가 끝나는 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말하고, 1년을 초과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 현실적으로는 장기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겠죠. 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시험은 똑같아요. 시험은 오히려 단기 의사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단기 의사결정 7장에서 첫 번째 주제로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장기 의사결정, 다른 말로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배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효과가 단기에 끝나냐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냐 구분해서 배운다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가격 결정과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왜 가장 마지막에 있냐면 의사결정 단기 장기랑도 연관이 있고, 또 이 통제 성과평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의사결정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성과평가는 그런 개념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통제, 성과평가, 통제, 성과평가까지 배우고 의사결정까지 다 배운 다음에 맨 나중에 가격 결정과 대체 가격 결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자, 전통적인 관리회계의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자, 여기까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8장에서는 자, 최신 관리회계라는 걸 배우는데, 자, 몇 가지, 이건 굉장히 이것도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계용 관리사는 이 최신 관리회계는 매우 적게 배워요. 조금만 배웁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원가 관리 시스템, 자, 새로운 원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맨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성과평가 시스템에서 1가지 정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원가 관리가 다 끝나는데, 잠깐만요.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원가 관리회계는 크게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한다. 자, 원가 회계는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 교과서 목차 이름이에요. 알겠죠? 목차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 뭐 전통적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은 목차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군데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상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회계를 배운 다음, 원가회계를 배운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가 추정이라는 걸 먼저 배운다. 관리회계 초입에. 그래서 원가 추정, 그다음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최신 관리회계로 구별해서 각각 6장, 7장, 8장에서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도 표시를 좀 해보면, 원가회계는 실은 이 재경관리사 시험은 모든 이 주제들이 다 시험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은 뭐 중요한 테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테마가
좀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 재경관리사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다 출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공부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종합원가 계산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 물론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 배우시게 되는 1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1장이 기본적인 걸 설명하는 장이죠. 기본 개념 용어가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1장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2장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이 중요하고 3장에서는 표준원가 계산이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것들은 세 가지가 상호 비교식으로 공부가 되어지는데 특히 변동원가 계산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가면 자, 관리회계에서는 요 CVP 분석 매우 중요하죠. CVP 분석. 그다음에 분권화와 성과평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중요해요. 그다음에 장기 의사결정도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이것도 나오죠 시험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만 표시하면 이렇게 4가지 정도 언급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OT 시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 원가 관리회계라는 게 무엇인가를 통해서 원가 관리회계 전체 숲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끝까지 공부하신 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